첫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무패를 이어가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셀타 상대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고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플로리앙 르젠과 압둘 무민 등 좋은 최종 수비가 있지만 최전방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시즌 초반이었는데 프루토스와 팔라존, 카메오 등이 12월 이후 확실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지로나는 세비야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아르나우 마르티네즈의 골이 나왔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지만 홈에서 일격을 당했다. 또 주중 이태리 원정에서는 밀란에 패하며 챔스 도전이 끝났다. 7라운드까지 승점 3점이기에 마지막 경기를 승리해도 24위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챔스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라요 원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지로나는 세비야 전에 징계로 결장한 볼란치 앙헬 에레라가 돌아올 수 있기에 로메오와 함께 중원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다. 포레즈와 트레오 등이 공격 상황을 이끌 홈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조합이다. 라요도 루이스와 치간코프를 역습해 천병으로 내세울 원정팀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기에 라인을 경기 내내 올리기 어렵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최근 흐름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다. 첼시전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레스터와 웨스트햄 등 순위 경쟁팀들에 승리하며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웨스트햄 원정에서 멀티골 사냥에 성공한 마테타는 리그골을 8골까지 늘렸고 잉글랜드 국대 센터백인 마크 구에이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에제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게 확실하게 팀이 한 단계 올라온 최근이다. 브렌트포드는 연승에 성공한 팰리스와는 반대로 홈 연전에서 승점을 1점 추가하는 데 그쳤다. 맨시티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지만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는 완패했다. 물론 최근에 스케줄이 어렵긴 했지만 워낙 화력이 좋은 팀이기에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고 은베우모와 위사 등 리그에서 인정받는 투톱이 집중하고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브렌트포드는 나란히 10골 이상을 기록 중인 강력한 투톱이 있다. 구웨이가 버티는 홈팀 수비진 상대로도 은베우모와 위사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단 휴즈와 실룹의 수비 가담이 빼어난 팰리스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긴 어렵다. 마테타의 제공권 장악이 좋은 홈팀이기에 브렌트포드도 야넬트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버티는 축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을 시작으로 아스날과 에버튼에 모두 패하며 리그 15위까지 추락했다. 매 경기 골이 나오긴 했지만 울버햄튼전 무승부가 아니었다면 5연패까지 가능했던 최악의 상황이다.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힘을 내고 있지만 손흥민의 부진이 있고 브레넌 존슨도 다치며 부상자가 너무 많다. 비카리오와 솔랑케, 판더 벤과 로메루 등을 더해 주전 키퍼와 스트라이커, 2명의 센터백과 측면 크랙과 볼란치가 모두 부상 중이다. 레스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리버풀과 빌라, 풀럼 등에 모두 패하며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디가 6골을 기록하며 분전 중이지만 아예우와 마비디디 등이 기대만큼 공격에서 기여하지 못했고 윙크스의 중원 장악도 아쉬웠다. 골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챔피언십에서 9골을 기록 중이던 토마스 캐넌을 복귀시켰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독일 원정을 다녀온 피로도를 무시하긴 어렵다. 부상자도 많기에 가동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그래도 홈에서 강등권 팀을 상대하기에 베테랑들의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파페 사르와 베리바리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해결할 토트넘이 연패를 끊어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승격팀인 코모 원정에서 완패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파에로의 한 골이 나왔지만 센터백인 솔레의 퇴장이 나오며 수적 열세가 생겼고 상대의 공세에 무너졌다. 이성 공격수가 아쉬운 팀이기에 산체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로마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 속에 하위권까지 추락했었는데 어느덧 순위가 9위로 올라섰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를 기록했는데 로마 더비에서 라치오에 완승했고 파르마 상대로는 5골을 몰아치기도 했다. 지난 시즌 지로나를 챔스로 이끌었던 도브비크의 골 결정력이 살아났고 파검의 검투사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붙었던 디발라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긴 했지만 엘샤라위와 쇼무로도프, 셀릭과 상가레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한 팀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솔레의 공백 속에 우디네세의 최종 수비가 부담을 가질 것이고 디발라와 도브비크, 셀레메이커스가
3톱으로 공략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시즌 전 예상처럼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시즌 초반 홈에서 선전하며 중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12월 이후 성적이 급하락했다.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랭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가 끝나긴 했지만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요리스와 상강태 등이 중심을 잡는 최종 수비는 휴식기 이후 전반기보다 나아진 수비를 보여줬다. 브레스트는 주중 원정에서 샤크타르에 패하며 13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미 24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고 최종전을 승리하면 16강 직행도 유력하다. 리그왕에서 다소 낮은 순위지만 후반기 연승을 달렸기에 9위로 올라왔고 이제 3연승에 도전한다. 부상 중이던 중앙 미드필더인 리즈 멜로도 돌아온 풀 전력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 없이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르아브르가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나선다면 타이트한 일정에 브레스트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등권 순위팀이 원정도 아닌 홈에서 라인을 내리긴 어렵다. 아예오와 앙투안, 주주 등 공격수들이 수비를 도외시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아우크루와 둠비아의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다. 여섯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홀슈타인에 승리하며 가까스로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했다. 홈 연패를 비롯해 리그 선두인 미넨에 완패하며 강등권 추락 위험이 컸는데 순위 경쟁 중인 홀슈타인 상대로 모처럼 3골을 터뜨렸다. 크라마리치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리그 7호 골을 터뜨렸고 흘로잭의 마무리도 안정적이었다. 프랑크푸르트는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 나선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승리했다. 리그 15골로 득점왕을 노리던 선수가 이적했기에 강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는데 에키티케와 회룬의 골이 나오며 승리하고 상대팀 감독 사인을 경질시켰다. 순위 경쟁팀인 팀들에 비해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노리고 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나란히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했고 홈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다.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나서는 경기로 홈의 이점이 부각될 수 있다. 마르무시의 이적에도 에키티케와 샤이비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원정팀이지만 비쇼프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고 흘로잭이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호펜하임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